환경부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첫 항공기를 인수했습니다. 내년까지 항공기 10대를 도입해 일본과 대만, 동남아 등 30여 개 도시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도내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19 상황실에는 나흘 동안 7,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단위 지역이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24개 군 지역이 특례군 법제화로 공동 대응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었던 5세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되면서 지역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결정은 부동의였습니다.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시행 시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도 불구하고 거듭 제기되어온 산양 등 생태계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8월 조건부 승인됐던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은 4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양양 등 설악권 지역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다수 설치돼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양군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부당하고 질량권을 넘은 불법적인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온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지역사회의 강력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환경부의 5세 케이블카 부동의로 인해 지역사회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건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건상 기자, 먼저 환경부의 이번 5세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공식적인 입장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일 오후 2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 기관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환경영향 갈등 조정협의회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서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과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 조건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5세 케이블카 이 설치 사업 논란이 꽤나 오래 좀 지지부진하게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예, 먼저 좀 이번 사업에 대한 좀 역사를 좀 짚어보면요. 지난 1982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번번이 부결 처분을 받았는데 네. 바로 지난 2015년 8월 28일이죠. 7가지 보완 사항을 조건으로 국립공원위원회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하지만 지난해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색 삭도, 이 5세 케이블카를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면서 각종 행정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네. 또 여기에 환경단체 관계자 한 800여 명이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들이죠. 이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하면서 양양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양양군은 희망을 좀 얻은 바가 있고요. 그러다가 지난 5월이죠. 올해 5월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이제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도 재개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가 재개되면서 지역에서는 좀 희망이 좀 일면서 이제 뜨거운 감자로 좀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점을 좀 갖게 되는 게 이 협의회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가요? 예, 일단 협의회 평가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그 12명의 평가단 가운데 4명이 부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겠다.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4명이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4명은 조건부로 동의한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또 4명은 보완 사항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보완 미흡 이 4명이라는 게 보완이 그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7가지 보완 서류가 좀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로 봐야 될지 찬성이냐 부동의냐 동의냐 이렇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가 재가동되면서 좀 주목을 받긴 했지만 환경부 관계자 얘기로는 이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가 더욱 큰 역할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 직후죠. 16일 오후 3시 30분 양양군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이른바 적폐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나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긴 했지만 이번 결정이 멸종 위기종 서식지라는 이유에서 부동의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동물과 식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 중에는 사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가운데 정상부근 정류장 그리고 지주가 설치되는 이 지역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이, 1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사냥이 38마리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서식지가 지주와 그 상부 정류장 인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또 지주나 정류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 사냥이 이동 단절 그리고 서식지 파편화 그러니까 넓은 서식지가 단절되면서 사냥의 서식과 번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식물의 경우 극상림, 아고산대 식물 군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식생 보전 1등급 지역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특히 분비나무나 사슬의나무 같은 보호종이 좀 분포하고 있고 국화, 방망이, 그리고 백작약 등 희귀식물 분포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내용에는 이 같은 희귀 동식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없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전히 좌초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다른 방법대로 다시 시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원래 환경영향 평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법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오색리 일대에 끝청 하단까지 3.5km의 그 3.5km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등 협의체가 이번 협의를 끝으로 추가 논의를 종결키로 합의한 만큼 더 이상 계획 변경이나 이의 신청은 사실상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협의로 오색 삭도로 인한 갈등과 또 찬반 논란은 매듭을 짓겠다고 밝힌 만큼 현실적인 다른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양양군은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도내 정치권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5세 케이블카 사업을 적폐 사업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발표를 미뤄온 것은 설악권 지역민과 강원도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무시한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설악권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인 만큼 환경부의 대안과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강원도당은 대표적인 환경적폐 사업이자 법과 제도를 무시한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이라도 백지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이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연휴 첫날 동해에서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또 산악사고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연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장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량 통행을 막는 차단기가 내려온 철도 건널목. 승용차 한 대가 차단기를 피해 진입하더니 달려오던 열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가 난 건 연휴 첫날인 지난 12일 아침 7시 15분쯤 동해시 망상동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승용차와 동해역을 출발해 청량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중국 국적 37살 김모 씨와 71살 정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현장 근처 해수욕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에 군용차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14일 밤 10시 45분쯤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31번 국도에서 육군 모사단 소속 군용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져 뒷좌석에 타고 있던 23살 A상병이 숨졌습니다. 또 차에 타고 있던 운전병과 장교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아픈 병사를 의무대로 옮기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사고는 한밤중에 났는데 도로에는 가로등도 없는 데다 보시다시피 급커브까지 있어 야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차량이 커브길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일 낮 12시 55분쯤 삼척 추모공원에서 70살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성묘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묘를 하던 80대 할머니가 2m 높이 담장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치는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산악사고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14일 낮 2시 25분쯤 설악산 마등령에서 실족해 의식을 잃은 60대가 소방헬기로 구조되는 등 소방당국은 나흘 동안 산악사고로 22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12일과 13일 철원의 축사와 돈사에서 불이 나는 등 모두 4건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3,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에서 모두 7,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52명을 구조하고 740여 명을 응급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규 저가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첫 항공기를 인수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내년까지 모두 10대를 도입해 일본과 대만, 동남아 등 30여 개 도시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운영 준비에 속도를 높이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새하얀 비행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주로를 따라 들어옵니다. 플라이강원 1호기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플라이강원 1호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지난 2012년 생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르웨이 항공사 에어셔틀이 운항해왔습니다. 플라이강원 1호기는 도입 전 국내 규격에 맞게 좌석 간격과 항공기 필수 품목 등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시범 비행에 들어가며 다음 달 7일이면 운항 증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부터는 플라이강원도 공식적으로 예약 시스템을 열고 모객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1호기를 보면서
수많은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플라이 강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15일 노선 개설 허가 신청을 통해 27일 첫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선 첫 취항은 대만 타이베이와 태국 방콕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1호 도입을 시작으로 조만간 운항 증명이 발급되고 그러면 10월에는 국내선, 12월에는 국제선을 취항하게 됩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를 보유해 일본과 대만, 동남아, 중국 등 30여 개의 도시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3번의 시도 끝에 첫 발을 내딛게 된 플라이 강원과 함께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면 성장 동력을 잃게 돼 마을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도내 9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 24개 군 지역이 특례군 제도 도입을 통한 정부 지원과 상생을 통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만 2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인제군. 고령 인구 비율이 18% 이상을 차지하고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도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에 평일에는 인제읍에 있는 중심 상권도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차례도 다니고 많이 그래야 장사가 되는데 좀 그런 건 같고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그냥 먹고는 사는데 점점 오지가 된다고 보죠. 도내 상당수 농어촌 지역이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이같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를 비롯해 화천과 양양, 고성, 영월 등 도내 9개 군 지역은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 지역 소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인제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군 지역이 연합해 특례군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의 발의로 떠오른 특례군 지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4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해 도내 9곳을 포함해 전국 24곳이 해당합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 권한을 강화하고 상생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국비가 좀 약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 이런 게 아마 특례군이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신경을 좀 쓸 거고 부족 부분을 서로가 상생하면서 채우자는 목적이죠. 이 밖에도 해당 지자체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법제화 추진 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9,976건으로 지난해보다 2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 중 신호 위반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았고 방향 지시 등 불이행과 중앙선 침범도 각각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경찰에 직접 제보하는 공익신고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동해항을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도 계속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동해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총 4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지난 7월 일본 방문객 수 557명보다 100여 명이 더 줄어든 것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이콧 재팬이 뜨거워지기 전인 지난 6월 동해항에서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총 2,214명이었습니다.
강원랜드가 2019년 직원들의 임금을 2018년 총액 인건비 대비 1.8%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원랜드 노사는 지난 1월부터 7차례에 걸친 단체 교섭을 통해 지난 11일 임금 인상안과 내부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의 안을 담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단체 협약안의 주요 내용에서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도 담고 있습니다. 제2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20일부터 4일간 춘천에서 열전에 들어갑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주최하고 춘천시 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7,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경기는 육상과 수영, 야구와 테니스 등 22개 정식 종목과 태권도와 그라운드 골프 등 시범 종목 3개 등 모두 25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20일 오후 3시 50분부터 호반체육관에서 2군단 태권도 시범과 희극인 삼룡이 뮤지컬 갈라쇼, 인기가수의 축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명품 송이로 잘 알려진 양양송이의 공판이 시작됩니다. 양양속초살림조합은 이번 주부터 송이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16일부터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집된 양양송이는 매일 오전 9시 살림조합 지하 공판장에서 수매가 시작되며 오후 4시 입찰을 거쳐 오후 4시 50분쯤 공판가가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남대천 둔치와 양양시장,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서는 양양송이축제가 개최됩니다. 화천군이 단체 숙박 관광객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화천군 의회는 화천군이 제출한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국내외 여행사로 제한했던 것을 일반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기업 등 단체 연수나 각종 동호회 등에서 내국인 20명 이상과 외국인 15명 이상이 화천에서 숙박하면 내국인은 1인당 8,000원씩, 외국인은 1인당 1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화천군은 인센티브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안과 산천어 축제 기간 평일에 숙박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태백시는 16일 지역 내 노후 경유차 240대 대에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백시는 총 175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했지만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총 240대의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태백시에서 1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여야 합니다. 시는 또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폐차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우리도 저녁 미세먼지 없이 맑고 깨끗한 날씨가 되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14도, 속초와 강릉 17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27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늦더위의 기세도 꺾일 전망입니다. 영서 지역 비 소식 없이 맞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 이번 주 내내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 선에 머무르며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파도의 높이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